예,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만나게 되네요. 예, 오늘 교육과정은 너와 나의 체인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에 읽은 책 중에서 이 책이 기억에 납니다. 예, 이 책은 고부일기인데, 이게 며느리의 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을 자기가 표현을 글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상당히 방송이나 이런데 라디오 프로그램도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다음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입장은 그렇지가 않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책을 한 1년 있다가 책이 나온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쓴 책에 이 며느리의 실제 시어머니가 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본 다음에 이걸 읽어보면 며느리의 입장, 시어머니의 입장, 이 입장의 차이를 책에서 주는 메시지 말고도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책이 또 있습니다. 한 1년 있다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뭐냐 하면, 며느리의 입장, 시어머니의 입장, 그 다음에 남편의 입장,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중간에 껴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한 권 읽다가, 그 다음에 읽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있다 그래서 이걸 시리즈로 읽다 보니까 각각의 자기의 입장에 대한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거가 부가적으로 책에서 담은 다양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한 것도 느끼게 돼서 상당히 좋았던 이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이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좀 타인과의 신뢰감, 이런 부분, 그리고 나눔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이 오늘 학습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와 사람 인자를 합친 이게 장애인입니다. 그럼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에 대한 것은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거를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건 한 260만 정도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한 인구 대비로 보면 한 5% 정도의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얘기죠. 그 인구 대비로 그렇고, 이제 가구 수로 보게 되면 6가구에 1가구 정도가 장애인이 생활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다. 근데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이제 장애인이 한 5%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율이 좀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냐 하면 전 세계 한 9억 7,800만 정도, 그래서 한 19.4% 정도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은 다른 나라는 20% 정도인데 우리는 한 5%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은 기준의 차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에 대한 것, 이러한 부분, 알코올 중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암에 대한 것,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것, 이러한 것이 장애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도 장애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암이나 에이즈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호주는 플러스 당뇨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좀 많다, 이러한 부분이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포함되느냐 하면 좀 깜짝 놀랐어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애국 이민자들,
이러한 경우도 장애인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장애인의 그레이드가 좀 분류는 돼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내가 중국어를 잘 못한다. 중국에 갔다. 장애인이란 얘기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거가 물론 뭐 여행 간 사람을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나라별로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 장애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70%가 넘는 이러한 경우가 후천적 질환, 사고에 의한 경우죠. 그리고 원인 불명이 10.8%, 선천적 13.3%, 그리고 출생할 때 이 문제로 발생되는 장애가 2.6%.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은 후천적 사고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뭐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거가, 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번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것을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어느 정도의 장애인이 차지하는지, 어떤 이유로 장애인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권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나라,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 공평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누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나, 뭐 이러한 것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국내에 장애에 대한 관련 법규가 나온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됐어요. 1981년에 처음으로 이제 장애에 대한 관련 법규가 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1981년 6월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요. 1989년 12월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 1월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고, 1997년 4월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되고, 2005년 1월에 교육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이 되고,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에 대한 관련 법규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의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금지하는 법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인 어떤 차별이라고 하면, 장애인 아동이 놀이공원 갔는데, 놀이공원 타는 거를 아예 거부를 했거나, 이런 직접적인 그러한 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규가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중요한 법규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개선됐다, 뭐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도 좀 차별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실업률은 전체 인구가 우리가 실업률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6.6%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본인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본인이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모에서 빠진 값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 취업을 원하지 않는 비율도 아마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았을 경우에 그 내용을 어디에 진정할 수 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이 차별받았을 경우에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4월 며칠이다? 스마트폰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예,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입니다. 농아의 날은 6월 3일인데요. 6월 3일이 귀의 그림하고 6하고 3이 비슷하다 그래서 농아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예, 장애 유무나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물건,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무슨 디자인이라고 한다, 무슨 설계라고 한다. 예, 보편적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란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적 기능의 어려움이란 일반적으로 IQ, 지능 지수가 몇 이하인 것을 말한다. 예, 7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적 장애의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유엔이 승인한 세계 자폐의 날은 4월 2일입니다. 맞췄나 봐요.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가 함께 있는 경우에 청각장애인이 아닌 수화통역사를 보고 말해야 한다. 네, 여기서는 장애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인하고 대화를 하는, 우리가 통역을 할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통역을 누가 옆에서 해준다고 하면 통역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장애인은 장애인 올림픽, 장애인 선수권 대회만 출전할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올림픽 출전하는 것 가능하고 올림픽에도 당연히 출전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걸을 경우에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 예, 시각장애인하고 걸을 때는 손을 잡고 걷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각장애인 옆에서 이렇게 팔을 주면 시각장애인이 팔을 옆에를 팔짱을 끼듯이 이렇게 잡고 걷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 체험을 해보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손을 잡고 가는 것보다 옆에 이렇게 잡고 가야지 자기가 자기 몸 컨트롤하면서 가기가 좀 유의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 장애인을 도움을 줬다고 하면 그 도움 줬을 때의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과제에 적어 주시면 되고, 이번 과제는 상당히 심플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장애인을 도와주거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노인을 도와주거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부모님을 도와드리거나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장애 체험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적고 그리고 리포트로 제출하는 이러한 과제로 했습니다. 레포트에 대한 것도 과제를 확 줄였어요. 제가 문자를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편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그 과제를 A4 한 페이지만 작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거에 체험을 하든가 아니면 도움을 줬거나 과거에 도움을 줬던 거를 그때의 느낌을 적든가 그거 적고 이번 과정에 대한 소감을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그렇게 해서 A4에 그 양식을 첨부를 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상당히 심플하게 과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체험을 저는 언제 해봤냐 하면 과거에 교육과정 받은 게 있어요. 그 레크레이션 과정에 대한 거를 받았는데 그때 레크레이션 강사,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실제 교육을 좀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레크레이션 그 지도자 과정, 강사 과정을 참여를 했어요. 그때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 체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파트너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어떤 걸 선택권을 가지고 있게 이렇게 했죠. 근데 전 그때 도우미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파트너하고 계단을 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에 좀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음 시간 시작될 때 그때 이제 같이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느끼기에는 우리가 실제 몸으로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 같이 실제 옆에서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도와줘 봐야지 하는 이러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미리 이렇게 이제 식탁에 배식하는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송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손을 잡고 젓갈을 가지고 위치를 시켜서 여기는 반찬이 뭡니다, 여기는 뭡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쉽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도움을 준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휠체어를 갑자기 밀어준다거나 이런 거는 미리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청했었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체험했던 것이 아직도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 혹시 본인이 체험을 해보고 있다고 하면 나가서 밖에서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이 제가 그 학습 자료에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 자료 중에서 이렇게 좀 캡처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항목들만 구성해 놨습니다. 질의응답을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사이트를 한 번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급하다 이런 경우에는 단톡방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